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버드 대학교 하면은 세계적으로 제일 가는 대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버드 대학을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정말로 참 탁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도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조세핀 킴 교수님인데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이라는 책을 지은 분입니다. 서울 성서침례교회 김학수 목사님의 따님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우리 교회에 와서 잠깐 동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분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을 위한 특강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도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종신 교수로 임명된 분입니다. 여성분인데 바로 석지영 교수님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석지영 교수님의 신앙생활이나 또 내지는 교회 생활이 어떤가 이런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 있지도 않고요. 또 이분이 교회를 다녔다는 것만은 확실한데 많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이분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바탕으로 어떤 인생을 걸어왔고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하버드의 로스쿨 종신교수로 임명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지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지영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 하버드 로스쿨 종신교수 석지영의 법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현존하는 법은 범죄자 편이고 그리고 새로운 법은 선량한 시민 편이라고 부제를 단 책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 로스쿨 종신교수이십니다. 하버드 로스쿨의 종신교수가 되려면 심사가 아주 까다롭다고 합니다. 통상 종신교수직을 받기 전에 4년에서 6년간 조교수로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에 종신교수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학술적인 연구 실적을 가지고 선택된 분야에서 내야 합니다. 석지영 교수는 2006년부터 하버드 법대 조교수로 생활한 뒤에 한 권의 책을 냈고 여러 학술지에 기고를 냈습니다. 종신교수직을 받으려면 100명이 넘는 법대 종신교수들의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만 종신교수가 될 수 있는데 이 석지영 교수는 전원이 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요? 나중에 후반전에 굴곡진 삶도 있습니다마는 이분이 종신교수가 되기까지 어떤 삶의 영향력이 그분에게 미쳤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지영 교수는 1973년생입니다. 종신교수로 임명받을 때에는 37살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가서 학창 시절에 아메리칸 발레 학교에 다니면서 발레리나를 꿈꾸는 소녀이기도 했습니다. 또 줄리아드 예비학교에서 피아노를 꿈꿨습니다. 영재 학교인 헌터스쿨을 졸업한 후에는 예일 대학에 입학해서 문학을 전공했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원에서 프랑스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버드 법대에 진학을 해서 법을 전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겠다 아니면 법률가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진로를 잡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지영 교수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는 공부를 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로스쿨입니다. 사람들은 법대에 가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만 하는데 이 석지영 교수는 돌아서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그러나 석지영 교수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에 써 있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지성 작가가 지은 내 아이를 위한 인문학 교육법이라는 책입니다.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은 내 아이를 어떻게 인문학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석지영 교수는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다양한 책을 읽었고 책을 읽으면서 지식과 지혜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쌓여진 지식과 지혜를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가면서 현장을 경험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석지영 교수는 발레를 하면서 인간의 몸을 연구할 수 있었고, 음악을 하면서 인간의 감정을 생각할 수가 있었고, 문학을 하면서 인간의 언어를 알아갔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석지영 교수는 이 사회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최종적으로 법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석지영 교수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법조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법과 대학의 교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석지영 교수가 어렸을 때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을까요? 그녀의 부모님은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독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독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독서를 안 하는, 또 독서를 적게 했다는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석지영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서에서만큼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읽은 책이 가장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 성냥팔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세계에 빠져든 것은 미국 시인 웰리스 스티븐스가 쓴 집은 조용하고 세상은 고요하네를 읽으면서부터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소설책을 도서관에 대출해 와서 무아지경에 빠질 정도로 책을 읽었고, 책을 그만 읽고 그만 자거라 하는 이 부모님의 이야기에 그 책을 너무나 읽고 싶어서 밤에 침대 밑에 램프를 켜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팔을 다쳐가지고 책을 읽을 수 없을 때는 어머니에게 책장을 넘겨달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아이를 도서관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어떤 책이든 읽게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독서에 열정을 다 했고요.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양손 가득 대출한 책을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주일날에는 온 가족이 교회를 갔습니다. 여기 교회를 갔다는 그 책마다 이 교회를 갔다는 것은 한 줄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독교적 바탕, 하나님을 믿는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어떤 일이라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의 집은 오전에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고, 오후에는 서점에 가서 이곳저곳에서 책을 마음대로 보다가 저녁에야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의 집은 독서 환경을 잘 갖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 일기를 썼습니다. 날마다 읽은 책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일기를 썼습니다. 자발적인 독서를 하면서 그것이 가득 차고 차다 보니까 이제 글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책 속 본께적을 해서 그것을 글로 적어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능을 시켰습니다. 발레도 시켰고요, 음악도 시켰습니다. 발레 학교에 입학하면서 꿈을 키우기도 하였지만은 발레가 실증이 날 때에는 음악을 시켰습니다. 피아노를 시켰습니다. 줄리아도 예비학교에 들어가서 2달간 유럽 연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 아이는 미술에 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미술사 수업에 심취하기도 했고요. 방과 후에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을 찾아다니면서 거장들이 남긴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또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더니 나중에는 철학과 문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호메로스, 소포클레스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학과 예술, 그리고 철학에 대한 관심과 독서력을 바탕으로 예일대학에 조기 지원하여 합격을 했습니다. 예일대학에서 체계적인 문학 공부를 시작해서 소포클레스의 희곡, 오디푸스 왕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석지영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원에 가서 프랑스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석지영은 문학가의 길을 가기보다는 인간과 사이에 실천적인 영향을 주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법대의 문을 두드립니다. 왜 법을 전공하려고 했을까요? 법이라는 것이 때로는 생사의 문제를 결정할 정도로
인간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신의 길을 찾은 것이죠. 그렇게 하여 아시아 여성 최초로 하버드 법대 종신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석지영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우리 모두가 교육을 받은 제도가 어떤 제도의 교육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교육을 시켰었는데 그것을 이어받아 해방이 됐지만은 조선교육위원회에서 미국의 하류 계층을 상대로 교육을 시켰던 프러시아 교육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식민교육을 이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선교육위원회에서 미국에서 탁월한 사람들을 길러내어 미국 사회를 건설한 사람들의 그 교육 철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미국 하류층을 그대로 묶어두기 위한 교육제도를 받아들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교육시대에 받았던 그 식민지 교육사상이 지금도 이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고요.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이런 교육을 계속 이어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작아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대안학교라도 세워서 우리 아이들을 따로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철저한 창조론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인문학적 교육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이대로 따라가기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창조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론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인문학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아이들을 학원으로 돌려가지고 대학에 가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 안에 넣어주신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헌신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 날개짓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3B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데 이 3B 아카데미를 시작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론과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을 시켜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3B 아카데미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3B 뮤직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하나씩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연주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그거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저 오락기만 붙들고 게임기만 붙들고 인터넷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클래식을 연주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서적 사고가 심어질 것이고 안정이 심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3B 뮤직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은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레슨을 받은 것을 가지고 3B 콘서트를 3B 뮤직 콘서트를 열기도 합니다. 매년 그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B를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3B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부터 3B 시상식을 연말에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B 시상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첫째로 바이블, 그러니까 성경 다독상입니다. 성경을 얼마만큼 읽었느냐, 제일 많이 읽은 사람에게 시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B는 북입니다. 독서입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 이것을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독상,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는 시상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인더입니다. 바인더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죠. 내 시간 관리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것, 바인더에 정리되어 있는 모습, 이것을 잘한 사람에게 또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B 대상은 성경도 책도 바인더도 잘 관리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저는 제가 받아온 교육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적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켜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교 교육 이대로 따라만 갈 수는 없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치고요. 잘못된 선생님들이 많은 잘못된 사상들을 심어주고 있는데 그대로 따라가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창조론을 가르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적인 성적 개념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인문학적 책을 읽고 그리고 바인더로 자기 관리를 하여 3B로 자기를 잘 관리해서 성장시키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